왜 손흥민에게만 이렇게 잣대를 크게 잡는 건가요? 그래요. 전반 1분에 손흥민의 결정적인 슈팅이 레노의 선방이 막히면서 골이 되지 않았고, 토트넘은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고, 손흥민은 10경기 출전에 3골 4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지 매체들 손흥민 비판이 쇄도합니다. 그 찬스를 놓쳤다고. 아니 무슨 손흥민이 기계입니까? 전체 슈팅이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맨시티가 리버풀에게 완패를 당했는데 홀란 손흥민보다 2배 이상의 주급을 받고 전문 스트라이커이면서 슈팅 1개가 전부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 수상한 필 포든, 이 어린 친구이면서 이미 손흥민 주급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슈팅 제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드필더 데브라이너는 80분에 결정적인 찬스에서 리버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추격에 실패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번째 찬스 실패보다 데브라이너의 골 찬스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브라이너에게 모질게 나오지 않습니다. 리버풀이 맨시티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지만 1대0으로 앞서 나간 상황에서 후반전에 살라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골대를 벗어나는 아쉬운 슈팅을 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3일 전에는 페널티킥도 실축했습니다. 실축했지만 다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얻었을 때 살라가 당연한 듯 키커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팀이에요. 선수가 여러가지 신경을 쓰게 되면 경기력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리버풀 경기를 보면요, 타겟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서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놈의 토트넘 선수들은 뭘 하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습니다. 골을 넣으라고 내보낸 겁니다. 그럼 슈팅을 많이 해야 골을 넣을 거 아닙니까? 손흥민에게 볼을 주려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손흥민 오만전에서 골 기억하시죠? 이강인이 어떻게 해서든 볼을 주잖아요. 그리고 손흥민이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하잖아요. 상대 수비가 밀집되어 있어도 주고 보잖아요. 그러면 파울도 만들 수 있고, 테크닉 한 번에 찬스를 만들 수도 있고, 슈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누가 손흥민의 골을 운이라고 말합니까? 손흥민은 진짜 냉정하게 골이 되지 않은 게 운이라고 말합니다. 기회 자체를 이렇게 적게 봤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압박하는 스프린트만 엄청 하고,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기점 같은 역할이나 해야 하고, 볼이 안 오니까 이 손으로 내려오고, 시청하면서도 불편하고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번 경기 주심은 참 특이했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 파울을 불지 않아요. 꾀를 부리는 행동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을 시킵니다. 한편으론 경기가 끊기질 않으니까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후반 59분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도기가 전진하면서 중앙에 있는 손흥민에게 볼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풀럼 선수가 뛰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손흥민은 센스있게 그 볼을 바로 메디슨에게 힐킥으로 주려고 하는 순간에 태클이, 진짜 살인 태클이 들어와 버립니다. 손흥민은 그냥 쓰러졌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서 주심은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존슨의 패스 강도 때문에 최종 공격이 그냥 무산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심이 해야 할 건 뭐죠? 살인 미수 풀럼 선수를 경고를 줘야 하는데 주심은 그냥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손흥민은 절뚝이면서, 손흥민 부상으로 거의 한 달 고생한 거 아시죠? 꼭 먼저 공이 닿았다고 해서 파울 여부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과격한 행위를 하는 것도 경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손흥민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거든요. 오죽하면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도 이 장면을 공유를 했습니다. 얘 이미 카드가 한 장 있었던 놈입니다. 이미 이 시간에 퇴장을 당했어야 했는데 주심의 관대한, 무슨 기준인지 모를 선택으로 풀럼은 기회를 얻었고, 풀럼 감독은 이후에 얘를 먼저 교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경고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경고입니까? 현지 팬들도 이건 정말 최악의 판정이다. 어드밴테이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후에 경고를 줬어야 해. 이 심판은 정말 멍청해. 메디슨이 이 경기를 진행시킨 것도 문제였어. 바보야. 이건 분명한 옐로 카드로 경고 누적 퇴장이었어.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더 끔찍해. 심판은 3m 앞에서 똑똑히 봤어. 풀럼의 퇴장은 80분이 아니라 60분이어야 했어. 손흥민은 이 경기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부상이 없다면 이미 예고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경기 프리미어리그 주중 경기가 있는데 4일 정도를 쉬고 본머스 원정 경기를 또 떠나야 합니다. 회복될 시간이 좀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후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슈팅은 아예 제로였습니다. 슈팅을 못한 손흥민의 책임이 더 큽니까? 기회를 주지 못한 토트넘 선수들이 문제가 더 큽니까? 홀란 보십시오. 슈팅 54개라니까요. 손흥민 10경기에 슈팅 14개 기록되어 있고 존스는 2배가 넘는 슈팅 기록입니다. 경기 후 엔지 감독 인터뷰에서 기자가 직접적으로 그 질문을 합니다. 손흥민이 골문에서 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더니 엔지 감독이 하는 말은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은 이런 일에 오래 집착하지 않는다. 손흥민이 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는 이 수준에서 몇 년 동안 스스로 증명했다. 다른 선수들도 비슷한 시기를 거쳤다. 중요한 건 과거에 일어난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는 곧 다시 골을 넣기 시작할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존슨의 선제골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필요했던 골이에요. 그런데 그 선제골에 존슨의 세레머니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시일까요? 제가 보기엔 본인도 스스로 못하는 걸 알고 있어서 민망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은 존슨이 골을 넣었는데도 존슨을 빨리 교체를 했어야 했다고 많은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손흥민이 30개의 슈팅 기회를 얻고도 지금 같은 득점 페이스였을까요? 자, 제안해 봅니다. 이번에 베르너가 물 만난 듯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건강하다 보니까 해집기 하나는 잘하고 있고 이번 선제골의 70% 지분은 베르너에게 있었습니다. 베르너가 왼쪽에서 이렇게 휘저을 수 있다면 손흥민을 오른쪽 윙어로 돌려서 토트넘의 공격을 변화를 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또 몰릴 수 있겠지만 우선 상대 수비가 최소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솔랑케가 훈련도 다시 했고 본머스전 선발 출전이 확실할 테니까요. 그리고 베르너는 슈팅 빼고 폼이 올라왔고 일찍 교체를 했습니다. 어차피 엔지 감독 이번에 변화를 좀 준 거 아는데 스쿼드 얇다는 핑계만 대면 추락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진짜 양민혁이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와. 자, 토트넘 어차피 변화 없으면 이 험난한 일정에 공격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존슨이 그렇게 많이 기회를 얻고 6득점 하고 있는데도 비판만 잔뜩 받고 있으니까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그 기회들을 받게 보는 거. 네. 정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지금 토트넘은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자, 토트넘 지금 4위권과 승점 3점 차일 뿐입니다. 유로파리그도 상위권과 차이 없고 카라바오컵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활약만 더해지면 지금 토트넘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